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 제가 수급주 애들, 원래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 테마 내에서 매매를 대부분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바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 매매를 했으면 성격상 단타 계좌는 손해가 좀 크게 났을 것 같습니다. 집어서 봤는데. 그래서 아침에 2차 전지, LNF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음봉 꽂히면서도 수급 들어오는 애들, 이런 애들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있는데, 요 녀석이 오늘 좀 괜찮았어요. 얘는 아침 일찍 좀 1000만원 딱 질러 놓고서 흐름을 봤는데 시세를 좀 괜찮게 땡겨줬죠. 물론 이 뒤에 슈팅이 더 나오긴 했는데 여긴 제 몫이 아니고, 여하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조정받으면서 5일선 깨진 자리에서 수급 이탈 없고 얘 양매수가 엄청 강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테슬라 이제 주가, 테슬라도 신고가를 갔어요. 1079달러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와중에 LNF는 유증이 있긴 하지만 유증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큰 느낌도 아니고, 수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5일선 깨진 자리 3분봉 받으면서 그 와중에 수급도 이탈도 안하고,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2차 전지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놈이 오늘 저한테는 조금 시세를 챙겨줬고,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죠 사실. 이거 어려웠다는 건 제 기준인가? 여하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지는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매매도 많이 못했는데, 유니캐스트 이런 애들은 그냥 수급주 좀 돌파 운 좋게 해서 매매는 얘네들은 좀 운 좋게 잘 나왔는데, 근데 오늘 다 비중 끽해봐야 200, 300만원? 그렇게 크게는 못 박았어요. 얘네들이 재료도 없더라고요. 뉴스에서 뜨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제 눈에는 좀 테마가 애매했습니다. 일단 한알령 애들은 그냥 죽어버렸죠. 아침부터. 한알령 같은 애들은 좀 저는 이제 이거 고점 만들어주고 돌파할 때 보면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 갭 두고 슈팅 주고서 내려왔다가 돌파할 때 매매를 보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돌파가. 거기다가 이 녀석들 뉴스가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다. 중국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알령 해제 중국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돼지열병은 이제 채시스는 증거금 100%라서 안 했고,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대금 때문에 요 녀석만 했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어제 들고 온 것도 있어가지고 아침에 어디서 산 거야 저거. 9,000원 9,000원이 딱 보면은 요 밑에 돌파 자리죠, 전고점. 그러면서 이때 채시스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보면서 원래 2등주는 매매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어제 채시스랑 이글벳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녀석 거래대금이 적게 터졌어요. 650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증거금 100% 종목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해요.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린. 그래서 원래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벳을 했어요. 2등주임에도 이 차트 전고점 넘어갈 때 플러스 대장주가 가는 거 보고서, 그래서 따라서 매매를 하고, 얘가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길게는 못 봤어요. 길게는 못 봤지만 수익 그냥 한 4%, 3, 4% 정도 챙겼고, 오늘 돼지열병도 가라앉고, 아침에 이제 지나고 나서 봤는데 주도 테마가 좀 없더라고요. 그냥 반짝반짝만 했어요 다들. 그래서 LNF는 요 녀석은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종목에서 한 게 딱 유일하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LNF 그냥 아침부터 5일선 넘어갈 때부터 그냥 사가지고 좀 시세를 괜찮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스윙 계좌에서는 좀 담았고 눌린 애들이 많았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시황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LNF 같은 경우 매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봉을 주는데 수급이 계속 담는 애들, 좀 이런 애들은 저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에클론 이 녀석도 양아치 짓 했죠. 에클론도 이거 하락하면서 기간 이탈은 없는데 외국인이 지금 4일 동안 받았다. 이것도 21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중 이슈 만들더니 시세 주고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얘네들이. 에클론 이랬고, 최근에 뭐 ABL 바이오는 얘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아직 외국인 이탈이 있긴 한데,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솔직히 더러웠죠. 얘네도 올랐었던데 지나고 보니까. 빅텍 스페코. 그래서 오늘 매매하신 분들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제 일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미국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갭 뜨고 하락하고 아침에 살짝 또 0.75% 뜨고 하락하고 지금 이틀 연속이죠? 아니네. 여기서부터 하면은 거의 4일 중에 3일이 갭 떴다 하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여기서부터 요 구간 갭이 뜨고 1% 뜨고 하락하고, 갭이 뜨고 하락하고, 갭이 뜨고 하락하고. 아, 얘는 아니죠. 얘는 갭 하락하고서 하락하고, 갭 뜨고 하락하고, 갭 뜨고 하락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 전 시장들이랑 조금 달라요, 느낌이. 이게 뭐 지속이 될진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갭이 뜨더라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갭 뜨고 상승 마감. 갭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마감. 여기도 갭 뜨고 상승 마감. 이 앞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낌새가 이상해요. 갭이 떴다 하면은 가라앉고 있어요. 갭이 뜨고 가라앉고, 갭 하락해도 내려앉고. 이게 미국 장은 조금 괜찮은데도 요즘 유독 4일 동안 이러는 게, 그래서 지금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지나고 나서 솔직히 지수 예측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부질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종목 예측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종목 주가 예측이. 근데 지수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데 시황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4일 동안 연속으로 갭 뜨고 하락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성이 슬슬 조금 뭔가 진정되고 있는 느낌? 요 앞에는 광기 구간이었다면은 동학개미 분들 그런 거 물로 갖다 돈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광기 구간으로 뭐 갭이 뜨면은 올라가고, 하락을 해도 올라가고 뭐 하루 쉬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4일 연속으로 갔다가 갭 뜨고 하락, 갭 하락하면 하락, 여기서 갭 뜨고 하락 4일 연속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은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뭐 일단 좀 생각나는 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SK 바이오팜 상장이 있죠. 그래서 오후장은 SK 시리즈 말고서는 간 놈이 없어요. 디스커버리 우랑 증권우 상한가하고 뭐 SK 증권이랑 뭐 이런 애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내일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후에는 여기에 돈이 다 몰렸거든요. 유동성이 시장에 다른 테마가 없을 수밖에 없던 게 지금 안 돌아요. 오늘 이게 몇 일이 이어지면은 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저는 느낀 게 돈이 좀 안 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수에서도 지금 최근에 갭 뜨면 하락하고 있고, 갭 뜨면 하락하고 있고, 갭 뜨면 하락하고 있고, 갭 뜨면은 탄성을 받아서 원래 더 올라가던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지금 최근 4일 연속으로 갭 뜨면 하락. 이게 하루 이틀이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수를 봤는데 미국 선물이 막 2% 하락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합인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갭 뜨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지속될진 모르지만 일단 내일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그러면은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을 지금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데, 바이오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살 정도로 빠르게 상한가 혹은 점상으로 시작해서 닫아버리던가, 아니면은 예상외로 박살이 나던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 공포감이 좀 장난 아닐 거예요.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 저도 박살이 안 날 것 같지만 시장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SK 바이오팜 내일 상장하고 나서 시장 흐름을 좀 몇 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팜이 지금 증시 상승을 끌어줄지. 시총도 크죠, 바이오팜이. 그래서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얘가 좀 시세를 잘 준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살짝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바이오팜이 작살난다? 그러면 바이오 시리즈도 같이 물고 내려갈 확률이 높고, 바이오팜 자체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좀 더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바이오팜의 시장 관심이 이렇게 많이 쏠려 있어요, 오늘. 이거 관련주들 오늘 대금 2조 넘게 터졌죠, 합치면은. 그만큼 이 정도로 갖다 시장의 관심이 SK 바이오팜 상장에 쏠려 있다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놈이 내일 어떻게 상장할지 모르지만, 물론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는 아마 상한가를 좀 갈 거는 같은데, 이거는 예측일 뿐이죠. 반대로 갖다가 이렇게 관심이 쏠린 놈에서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 툼에도 더 나올 확률도 있어요. 하여튼 바이오팜은 내일 좀 지수 영향도 있고 시장 관심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 자, 지수 이거는 일단 내일 바이오팜은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거 말씀도 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전쟁, 이쪽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랑 중국, 자, 한번 쓱 볼게요. 미중, 자, 코스피 미중 갈등 우려의 하락 마감. 이미 누가 미중 갈등 이거를 붙여놨네요. 저는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한 상태입니다. 박탈을 했고 중국에서 국가보안법 통과시킨 상태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미국, 홍콩은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한다, 강력 대응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수출허가 예외 등 특혜 중단, 국방물자 수출 중단, 이미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화웨이,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다, 정부 보조금으로 구매하지 마라, 해당 물품. 중국에 이제 견제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오늘 이슈화는 안 됐지만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늘 코스피 미중 갈등 우려의 하락 마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말이 미중 갈등이 조금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 그리고서 지지율,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을 해가지고 힘들죠. 조 바이든 대비해가지고 지금, 자, 트럼프 지지율 11월이 재선인데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악재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조 바이든, 자, 코로나 덫에 걸린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형 소울. 지금 트럼프는 누가 봐도 지금 재선을 하고 싶어 해요. 엄청나게 재선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종전 뭐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울 정도로 하니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조 바이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갖다 지지율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 아니야. 지지율이 대충 제가 기억하는 것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38%? 38% vs 뭐 조 바이든이 뭐 48, 50. 이게 10%가 적어 보이지만 대선 지지율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지율이 이거 뒤바꾸지 못하는 이상 10% 정도 지지율 차이? 거의 재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갔다가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여기 나오네요. 전국 단위 지지율은 38%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바이든 47%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일본 임진왜란이 일으켰던 점, 그런 식으로 왔다가 국가의 무슨 큰 문제나 이슈 그런 게 있으면은 과거사부터 대부분 해외로 갔다가 눈을 돌리게 합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든. 그래서 단합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일 테마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일본에서도 혐한 정부 측에서 서로 지금 적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공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공격하고 있고,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갖다가 단합을 시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갖다가. 아베도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하죠. 엄청. 아베 정권도 지금 최악의 지지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지율이 조금 최근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보통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내부적으로 갖다 이슈가 되면은 막 이란, 석유 쪽, 석유 국가에서 뭐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식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괜히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이런 개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해 외부의 적,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으로 인식시키기가 상당히 쉽죠. 예전부터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투탑,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세계에서 인식은 미국이 원탑이긴 한데 중국도 그에 뒤지지 않는 커다란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1강, 2강이 치고받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을 되살리려면은 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치료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과학자분들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런 바이러스는 변종도 많고 잡기 힘들다. 메르스만 해도 지금 5년째인데 치료제가 안 나왔죠. 그런 걸로 봐서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의학적으로는 조금 치료제가 나오기 사실 힘들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치료제, 코로나 쪽은 사실 어떻게 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다음 차선책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데, 마침 중국에서 홍콩을 국가보안법 통과시키면서 옛날에 그 일국 양제, 이게 원래 법적 중영 공동선언, 이때 일국 양제 정신이 이제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이런 거를 이슈 삼아서 지금 유럽,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죠. 여튼 중국은 마이웨이여가지고 니네 내정 신경 쓰지 마라. 이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놓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중국도 공격받으면은 갚아야죠. 자기들 이제 자리, 존엄성, 위험 같은 게 있는데, 얘네는 뭐 자기들이 세계 1위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강호 두 개가 각자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중단하고 있고 국방물자 수출 중단,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거다,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이건 경고가 실제로 이어지겠죠. 화웨이 중국 대표회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구매 금지, 이게 뭔 말이겠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사실 사봤자 얼마나 살까요? 하지만 국가 자체에서 이런다는 거는 사지 마라. 이런 거 사면은 사는 기업 혹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규제나 딴지 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총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무리 민주주의여도
괜히 거슬러서 득될 게 없거든요. 그 와중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지금 지지율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재선은 하고 싶고 11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단합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미국 시민들이 속 시원하다 공산당 저렇게 해야지. 역시 트럼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은 더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나씩 차근차근 진척을 하고 있죠. 미중 무역전쟁 저번에 시작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둘 다 자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쉽게 빠질 수가 없는 자존심이지만 밀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북한 관련 그리고서 이란에서도 뭐 이란 트럼프 뭐 있었죠. 어젠가? 뭐 이거 트럼프 체포영장 발부를 했어요. 이란에서 이란 검찰총장이 이거 어제 그래가지고 이란 쪽에서 이슈를 만들던가 북한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던가 이게 아니면은 중국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이란 이거는 뭐 특별히 딴지 걸 게 없고 북한은 메리트가 없어요. 북한이 사실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얘네 저번에 비핵화 할 때도 숨겨놓은 거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죠. 우리 비핵화 하고 있다 했는데 숨겨놓은 핵 생산 기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 진행이 박살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슈도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시민의식을 좀 이끌기 좋은 것도 중국 관련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사는 친구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그 친구도 한 10몇 년 살았거든요. 친구 이제 그 녀석한테 물어봤는데 미국 내부의 분위기도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듯이 미국에서도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좀 느껴본 바로는 오래 살았으니까 물어봤거든요. 이런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모여가지고 또 재료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식으로 갖다 액션을 취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수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까 전에 뉴스 자체에서 코스피 미중 무역전쟁 우려 갈등 우려의 하락이란 뉴스 미중 갈등 우려의 하락이란 뉴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턱없이 미중 무역전쟁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최근에 실제로 액션도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상태고 국가적으로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중국이 또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는 중국 때문이니까 중국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시켰으니까 저런 건덕지 오냐 너네 잘 걸렸다. 그거 이슈로 왔다가 막 이것저것 때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여론을 형성시켜가지고 지지율을 좀 더 어떻게 좀 돌려볼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진행된다고 봐요. 진척이 뭐 합의를 언제 할진 모르지만 트럼프 상황에선 지금 재선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4개월 남았는데 지지율이 10% 차이 난다. 이거 거의 말아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북한, 이란, 중국. 근데 효과나 이 뭔가 좀 타당한 논리가 있는 건 지금 중국이에요. 어차피 북한은 비핵화 얘네 씨도 안 먹히는 거 과거에 여러 차례 봐서 알고 그리고 트럼프는 쇼용으로 했던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수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일단 지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개. 엄청 크죠? 근데 여기 바닥을 깬다?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멀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 턴에 꽂힐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날 저점이 깨지면은 한동안 긴장을 좀 또 하면서 하락장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왔다 여기를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좋게 또 상승 한동안 또 끌어줄 것 같고. 여튼 최근에 지수가 4일 동안 이러길래 갭두고 하락하고 우리나라 유동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퇴근하고서 봤는데 유동성이 좀 확실히 줄어든 느낌. 과거였으면은 SK 조금 몇 일 전만 했어도 한 1, 2주 전만 했어도 SK에 이렇게 2조가 터지더라도 다른 테마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양대 산맥 혹은 3대 산맥으로 갔다가 그날 마감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시황 최근에 점점 좀 이상해지는 시장 흐름이 느껴져서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러면은 또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얘네들 또 좋게는 보고 있어요. 얘네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5G랑 미중 무역전쟁 히토류 애들 얘네가 좀 제일 운죽일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보다 시황 관련해서 좀 생각을 만들려고 했던 영상인데 여하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찌됐든 소설이죠.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와 함께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 흐름이 미묘하게 이상하고 시장 흐름도 조금 이상해요. 유동성 넘치던 그 시장의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느끼기 따라 다른 거긴 해요. 주관적이라서. 근데 어찌됐든 슬슬 시장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가올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슬쩍 비중을 조금 저는 조절을 하려고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조절에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악재가 올지 안 올진 모르지만 뭔가 낌새가 있다? 그러면 일단 줄이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올지 안 올진 모르지만 안 오면은 그냥 지금 줄인 비중에서 수익 내면 돼요. 평상시 뭐 스윙 한 자리당 뭐 한 2천, 3천씩 샀다 그러면은 1,000만원 그냥 사고서 1,000만원 갖다 수익 난다? 그만큼 그냥 덜 적게 벌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안 좋은데 괜히 무리해서 매매하다가 박살난 적이 많아요. 저는이 아니라 과거 시장에서 매매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뭔가 이거 박근혜 탄핵? 이거 좀 지수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박살나고 뭐 유럽 브렉시트? 눈앞에 뭐 이제 한 1, 2주 남았는데 에이 뭐 별거 있겠어 유럽이라는데 하고서 결과를 무시하고서 매매하면은 계좌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경험에서 느껴진 건데 뭔가 불확실적인 악재가 있거나 예상되는 악재 100%는 아니어도 좀 예상되는 악재가 있으면은 이제 시장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살짝 이런 거는 요행을 부리더라도 피해가는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계좌로 갖다가 깨우쳤던 케이스여가지고 지금 시장이 슬쩍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하죠. 뭐 미중 무역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가 트럼프 정치적 이유 그리고서 실제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하면서 미국 측에서 화웨이 제재 들어가고 뭐 중국 물품 뭐 이런 거에 제재가 들어가고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나기가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차트 일봉 모습들이 지수들이 우리나라 원래 여기 유동성 좋았던 장세랑 지금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은 원래는 밑꼬리도 다 길게 달았죠. 보시면은 밑꼬리도 괜찮게 달거나 그 다음날 바로 반등 쭉쭉 했는데 최근 봉 다 이제 종가 마감이에요. 종가 하락하면서 갭뜨고 하락하고 이만큼 지금 시장에 뭔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은 모습들 이래저래 있어가지고 해당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계좌 비중 조절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제 기준이긴 해요. 저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뭔가 올 수 있거나 뭔가 좀 불안하다
느낌이 싸하다 싶으면 일단 좀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안 오면은 진정되는 거 보고서 매매를 해도 늦진 않죠. 그냥 몇 일 좀 쉬었다 이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은 장점이 두 개인데, 안 오면은 내가 평상시에 매매해서 벌던 것보다 좀 그만큼 적게 벌어요. 비중을 적게 실었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단점이죠. 하지만 줄였을 때 비중을 줄이고 조절을 하는데 지수 투매가 나온다? 이거는 평상시에 좋아 보이던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저는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는 있어요. 안 올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시장 돌아가다 보니까 차라리 뭔가 느낌 쌓으면 조금 빼놨다가 지수 뭔가 악영향으로 투매가 나온다? 그때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오히려 웬만한 수익률보다 더 괜찮게 좋았던 종목들 매수하면은 지수 턴하는 순간 수익률 빵빵 터져줍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 하면 첫 번째로 손해는 안 본다는 개념, 두 번째로 가만히 있다가 투매가 나온다? 거기는 땡큐 자리. 대신에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 그럼 그냥 지수 안정되는 거 보고서 매매를 하면 돼요. 아무튼 최근에 봉이랑 뭐 이런 게 좀 느낌이 싸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갖다 액션을 취하고 있는 점도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좀 상징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이런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미국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도 중국을 어지간히 싫어한다는 점, 그런 걸로 갖다가 좀 트럼프가 지지율, 정치 이슈도 엮여 있고 자신의 지지율을 턴시켜야 되는데 턴시킬 만한 재료가 사실 저는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 지지율을 좀 얻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